60대 이후 돈이 없을 때 겪는 비참한 현실 10가지. 치열했던 삶의 정점을 지나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이 시기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누구에게는 평생의 노고를 위로받는 안식의 시작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욕심을 비우고 산천을 벗삼아 유유자적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머니가 넉넉한 이들의 배부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노후는 단순히 가난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옥과 같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진 그 냉혹한 진실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늘진 구석에는 오늘도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고독과 싸우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그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지켜낼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엄중한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여러분의 탑이 마지막 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살피며 귀를 열어 세상의 이치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일부 목소리의 크기는 통장의 잔고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품이 고결하고 덕을 쌓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그럴듯한 도덕적 가치에 매몰되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물질적 기반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의 문법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격의 깊이보다 통장의 두께가 그 사람의 대우를 결정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머니가 비어가는 순간부터 그토록 당당했던 목소리는 잦아들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지내며 수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렸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에도 예전의 명성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와 주변의 체면을 차리는데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끊기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주변의 풍경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밥값을 내야 할 차례가 오자 그분은 화장실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 없어 친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그 어떤 질병보다 아프고 수치스러웠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없는 노년이 마주하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인생에서 경제력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는 아무리 잎이 무성했어도 금방 시들고 맙니다. 통장의 잔고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이자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지켜주는 보호막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위축되고 그 위축된 마음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얕잡아 보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헛된 체면을 차리기 위해 나가는 돈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무리하게 밥값을 내거나 이미 장성한 자식들의 뒤를 봐주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쓰는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존심입니다. 통장의 숫자를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목소리와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2부 자식이라는 이름의 인연이 짐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이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책 중 하나는 자식을 자신의 노후 보험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 내 몸 부서져라 일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나중에 내가 기력이 닿으면 자식이 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륜의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효심이 아닌 인내심의 시험대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은 그 어떤 타인에게 받는 멸시보다 뼈아픈 법입니다. 한 평생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출가시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으며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수중에 남은 것이 없게 되자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명절에 자식 집에 가도 손주들에게 줄 용돈만 원이 없어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부모님을 환대하는 척했지만 매달 보내드려야 하는 푼돈의 생활비를 두고 형제들끼리 서로의 형편을 탓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르신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내가 죽어야 저 아이들이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어르신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노후에 경제력이 없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갉아먹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는 자식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수평을 잃고 부모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자식의 눈길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내리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줄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마지막까지 본인의 손에 쥐고 계십시오. 다 주고 나서 효도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내어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자식에게도 큰 복을 주는 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임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갑을 닫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만이 자식과의 인연을 아름답게 갈무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3부,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밀어내는 이치입니다. 인간관계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여겼을 법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길목에서 마주하는 우정의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물질적인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정이 없어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최소한의 비용이 없어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 빈곤의 가장 아픈 단면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가장 먼저 휴대폰의 연락처가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네에서 터줏대감 소리를 들으며 마당발로 통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이 들끓었고 친구들의 경조사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던 의리파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은퇴 후 수중에 돈이 마르자 그분의 발길은 서서히 끊겼습니다. 친구 아들의 결혼식 소식이 들려와도 축의금 5만 원이 무서워 전화기를 꺼두어야 했고 모임에 나오라는 연락에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강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두 번 거절이 반복되자 더 이상 누구도 그분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대화하며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한탄하셨지만 사실은 돈이 그분과 세상 사이의 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가 없어진다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은 인간의 정신을 가장 빠르게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대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사라진 데는 급격히 활력을 잃어 치매와 우울증이라는 그림자를 불러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자신을 세상 속의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며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적막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와 같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냉정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실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친구와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담소를 나눌 정도의 여유는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다면 체면을 내려놓고 지역복지관이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돈이 없다고 해서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불꽃은 급격히 식어버리고 맙니다. 비어있는 주머니가 마음의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처지에 맞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찾아 나서는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4부, 육신의 고통보다 병원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비극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면 국가가 도와주고 자식이 살펴줄 것이라 믿으며 안심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 큰 걱정 없을 것이라 낙관하며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건강과 자금을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합니다. 육신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돈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심정입니다. 오래전부터 기침이 심했던 78배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숨이 가빴지만 그분은 병원에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동네 병원 진료비 5,000원과 약값 10,000원이 아까워 그 돈이면 사흘치 식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기침을 참아냈습니다. 결국 복지관에서 쓰러져 실려간 응급실에서 폐암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2천만 원이라는 수술비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 하나 살리자고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느니 차라리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겠다며 진통제 몇 알에 의지한 채 차가운 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없는 노후가 마주하는 가장 처절한 지옥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건강은 성벽과 같고 돈은 그 성벽을 보수하는 재료와 같습니다. 성벽에 작은 금이 갔을 때 바로 고치지 못하면 결국 성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병은 단순히 육체를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빈곤이라는 무기를 들고 찾아와 인간의 삶 의지마저 꺾어버립니다. 치료비가 없어 병을 키우고
그 커진 병 때문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악순환은 결국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당장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직 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나중에 닥칠 수억 원의 의료비, 폭탄을 막는 가장 현명한 처세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자신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비상금조차 남겨두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보험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그때 느끼는 서러움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곧 자존심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비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비극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5부.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가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저 비바람을 피할 지붕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자위하며 노후의 주거 환경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뒷받침되지 않는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여름에는 찜통이 되고 겨울에는 얼음 창고가 되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축복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낡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지내시던 82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한 채 마련해주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매달 나오는 공과금이 무서워 보일러를 켜지 않았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어르신은 낡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버텼지만 그마저도 밀린 전기세 때문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발견된 어르신의 방 안 온도는 영상 5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차가운 방 바닥에서의 쓸쓸한 임종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춥고 더운 환경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일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위생과 건강입니다. 수도 요금이 무서워 마음 편히 씻지 못하고 물티슈로 몸을 닦으며 악취를 견뎌야 하는 현실은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벽지에 핀 곰팡이와 눅눅한 공기는 호흡기를 갉아먹고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절망감을 증폭시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는 요새가 아니라 나를 가두고 서서히 죽여가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거 환경을 지키는 것에 마지막까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집을 합치자고 유혹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만은 절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비록 작고 초라할지언정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있어야 최소한의 냉난방을 해결하고 인간다운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이미 주거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공서의 문을 두드려 주거 급여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을 받으십시오. 체면 때문에 추위와 더위를 참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곧 자신의 품격임을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6부. 배움과 취미가 사치가 된 일상은 죽은 시간과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그저 집에서 편히 쉬면 그만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특별한 취미가 없어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산책이나 하며 소박하게 지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 없이 흘러가는 노년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침묵의 형벌과 같습니다. 배움이 멈추고 즐거움이 사라진 일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긴 줄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던 70대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은퇴만 하면 못다한 공부도 하고 악기도 배우며 멋진 노후를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남은 돈이 없어지자 배움에 들어가는 월 몇만 원의 수강료가 세상에서 가장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서예를 배우고 등산을 다닐 때 그분은 돈이 들지 않는 공원 벤치에 앉아 무의미하게 흐르는 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오로지 끼니를 걱정하고 외로움을 견디는 데만 사용되자 어르신의 눈빛은 급격히 생기를 잃었고 결국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채 무력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심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파산의 증상입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해야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의 변화로부터 격리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되면 사람은 급격히 도태되었다는 공포와 함께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하게 됩니다. 취미가 사치가 되는 순간 일상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기쁨은 메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정신적 빈곤은 육체적 빈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람을 늙게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이 들지 않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반드시 찾아둬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 거창한 장비나 비싼 수강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역 도서관의 무료 강좌를 찾아보거나 걷기 운동을 취미로 삼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을 방지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바라며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노년은 비록 주머니는 가벼울지언정 그 기품과 총명함만은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는 법임을 명심하십시오. 7부 남은 세월을 버텨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실전 지침입니다. 앞서 살핀 노후 빈곤의 10가지 풍경은 결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낭떠러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한 밧줄을 매기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을 깨달은 뒤에 늦었다며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곤 합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지붕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집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50대이든 70대이든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노후의 자존심을 지키는 첫 번째 실전 지침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빚이 있거나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자산이 있다면 오늘 당장 종이 위에 낱낱이 기록하십시오.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 비용은 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최소한의 의료비를 합산한 이 금액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평생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은 구걸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입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혹은 자식들에게 해가 갈까봐 신청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건강을 지켜내어 의료비라는 거대한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노년의 빈곤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질병과 그에 따른 병원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소박한 식단으로 몸을 다스리는 것은 수억 원의 자산을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경제활동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주머니 속의 돈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그 고통은 오롯이 본인과 가족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돈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골방에 가두는 순간 삶의 시계는 멈추어 버립니다. 복지관이나 지역 공동체의 문을 두드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소일거리라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세상의 물길은 멈춰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흐르는 물만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돈은 행복의 전부가 아닐지 모르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팡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지키며 건강을 돌보는 실천에 나서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가난의 지옥이 아닌 평온의 낙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